시어머니를 구식이라 무시하더니 우리 집은 금광이래요. 돈벌이로 전통을 망치려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마음에 한옥 지킴이가 됐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현대화가 필요해요. 이런 한옥 지키면서 뭐 하시게요? 엄마, 이거 요즘 시대의 완전 대세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은 벌 수 있대요. 아들아, 너희 아버지와 평생 가꾼 이 한옥을 그렇게 망치고 싶니? 어머님, 더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전라도 전주에 살고 있는 67세 김순자입니다. 시집 온 뒤부터 평생을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집은 제 남편과 함께 평생을 가꾸어 온 우리 부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에요.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이 집에 있으면 아직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요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이 한옥을 허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글램핑장을 만들겠다고 하네요. 우리 부부의 혼이 담긴 이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예요. 전통을 지키려는 부모와 현대화를 추구하는 자식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돈만 쫓는 우리 자식들. 과연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갔을까요? 처음 큰아들이 이 말을 꺼냈을 때가 기억나요. 작년 추석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남편과 심었던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줍고 있었죠. 그때 큰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큰아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고 며느리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왠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어머님, 이번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한옥이 정말 트렌드예요. MZ세대들이 완전 열광한다고요. 특히 글램핑이랑 결합하면 대박 날 수 있대요.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한옥 사진들이었죠.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해서 안에는 호텔처럼 꾸미고 마당에는 텐트를 쳐놓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우리 집이 위치도 좋잖아요. 이걸 관광 상품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엄청 올 거예요. 큰아들이 신나서 설명하는데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과 함께 심은 감나무, 좁은 마당에 놓인 장독대, 처마 밑에서 지저귀는 제비들의 둥지가 저의 눈에 차례대로 들어왔죠. 얘들아, 이 집은 안 된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뒤부터 이곳저곳 정성 들여 가꾼 우리 가족의 추억 앨범입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전문가들도 불러서 리모델링하면 확실하다니까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마당 귀퉁이에 있는 장독대를 보니 생각나네요. 결혼 초기에 남편이 진하게 담근 된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엄마,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요. 이런 구식집을 그대로 두면 낡아서 더 관리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낡았다고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이 한옥이 어떻게 낡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날 저녁 홀로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달빛이 처마 끝에 걸려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여보, 당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숨만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일어난 일들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뒤였어요.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글램핑장 전문가분들이세요. 한번 둘러보시면서 상담하려고요. 큰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영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마당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기 장독대는 다 치우고 테라스 데크를 깔면 되겠네요. 처마 밑에 조명 설치하고 마당은 전체적으로 평탄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깐,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소리를 치자 며느리가 달래듯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고집 부리시면 이 한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그래요, 엄마. 이제는 현대식으로 바꿔야죠. SNS에서 이런 글램핑 한옥이 완전 핫해요. 한 달이면 5천만 원 더 벌 수 있대요.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 이 한옥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얘들아, 이 장독대는 너희 아버지가 결혼하고 처음 만든 된장이 담겨 있는 거야. 저 감나무는 네가 태어났을 때 심은 거고 이 마루는 아버지가 직접 짜 맞춘 거라고. 어머님,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만 하실 거예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며느리의 말이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감성적이라고요.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가 그저 감성적인 이야기라니.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형님이 그러는데 이미 설계도도 다 나왔대요. 뭐라고? 곧 오픈할 전통 한옥 글램핑장. 이러면서 형수가 인스타그램에 홍보도 시작했다네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마루에 나와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올린 SNS 게시물을 작은 아들이 보여줬어요. 전주 한옥마을 근처 프리미엄 한옥 글램핑장 곧 오픈. 시어머니 설득 중.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어머님의 낡은 한옥이 곧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사진에는 우리 집이 찍혀 있었고 장독대를 올드한 풍경이라며 올렸더군요. 댓글에는 어서 오픈하세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한옥은 이제 촌스러우니 현대적으로 바꾸는 게 좋죠. 라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작은 아들이 아침 일찍 달려왔어요. 형님이 어제 한옥 개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했대요. 뭐라고? 내 동의도 없이? 게다가 형수가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금도 미리 걸었다고 하네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문화재청인가요? 우리 집이 제 남편과 30년을 함께 갖고 온 대대로 내려온 오래된 한옥인데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문화재청 직원은 제 이야기를 친절히 들어주었어요. 우리 한옥이 비록 문화재는 아니지만 전통 한옥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아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우리 일 다 망칠 거예요? 이제 와서 문화재청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진짜 내 아들이 맞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한옥에서 너를 키웠고 내 아버지의 숨결이 남아있는 이곳을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이니? 어머님, 왜 우리 사업을 망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눈가가 붉어진 채로 날카롭게 외쳤죠. 벌써 팔로워들한테 약속까지 했는데 이러시면 저와 팔로워 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요. 어머니, 신뢰도? 넌 그럼 시어머니의 한옥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홍보하고 계약금까지 걸고 그건 신뢰가 있는 거니? 어머님, 저희가 이러는 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이런 낡은 한옥에서 언제까지 사실 건데요? 수입도 생기고 좋은 거잖아요. 그때였어요. 마당에 널려있던 빨래가 바람에 휘날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낡은 작업복이었죠. 아직도 빨래를 넣을 때마다 남편의 작업복을 함께 빨아요. 그게 살아있는 것만 같고 옆에 같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낡은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우리의 삶이고 추억이란다. 이 한옥 구석구석에는 이야기가 있어. 어머님, 그런 감성팔이는 이제 그만하시고. 감성팔이라고?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너희한텐 그저 낡은 한옥이겠지. 하지만 내겐. 그때였어요. 마당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자, 여기가 공사 현장이죠? 건설 인부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네, 여기입니다. 일단 장독대부터 치워주세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지시를 하고 있었죠. 잠깐, 이게 무슨? 제가 소리치며 달려나갔지만 이미 인부들은 장독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우리의 첫 시작이었던 우리가 담근 된장이. 쓰러지는 제 몸을 작은 아들이 얼른 부축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작은 아들의 외침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작은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오늘은 우선 공사팀도 돌아갔어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거려. 작은 아들아, 엄마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건축허가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어머님의 동의 없이는 무효예요. 그리고 SNS에 무단으로 재산을 홍보하고 계약금을 받은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힘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큰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사과드립니다. SNS 게시물은 다 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할 말이 있구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이한옥은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신청했어. 그리고 불법 공사 시도와 SNS 무단 도용에 대한 고소장도 준비해뒀단다. 엄마! 어머님,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내 동의 없는 건축허가 신청이나 계약금을 받은 건 모두 불법이래. 게다가 며느리 네가 올린 SNS 게시물도 초상권과 재산권 침해라는구나.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저희를 정말 나쁜 자식들로 만드시네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저희가 욕심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네 아버지가 얼마나 이 집을 아끼고 어떻게 지켜왔는지 너희는 몰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 혼자서 울적할 때나 가끔 잠이 안 오면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면서 너희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단다. 저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들리면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만 같아. 그때였어요. 작은 아들이 조심스레 의견을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응? 이한옥의 본래 모습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마당 한쪽에 작은 카페를 내는 건 어떠세요? 전통차를 내고 가끔 한복 체험이나 예절 교육도 하고 어머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이한옥에 담긴 추억과 전통을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빛이 비쳤어요. 그럼 장독대도 그대로 두고? 당연하죠. 오히려 어머님이 담그시는 된장이랑 간장을 소량으로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큰아들도 동생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 수익도 생기고 한옥도 지키고 일석이조네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작은 아들이 설계한 전통찻집은 한옥의 정취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죠. 할머니, 이 된장은 정말 30년 된 거예요? 손님들이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네, 우리 남편이 결혼하고 처음 담근 된장이에요. 이 장독대에서 30년을 숙성했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더라고요. 며느리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니 손맛을 배워볼게요. 장담그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SNS에는 이제 전통의 맛과 멋을 이어가는 한옥 이야기를 올리고 있답니다. 글램핑이 아닌 우리 한옥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큰아들도 요즘은 퇴근하면 마당에 앉아 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요. 수익도 나면서 아버지의 채취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고. 그래, 이제 알겠니? 날 같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란다. 오래된 것일수록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법이야. 장독대 옆에 앉아 있으면 때때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보, 잘했어. 우리 집을 잘 지켜냈구려. 이제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시대는 변해도 우리의 전통과 추억은 이렇게 조화롭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날 같다고 촌스럽다고 해서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때론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저녁 마루에 앉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달빛이 처마 끝에 걸리면 풍경 소리가 남편의 목소리가 되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한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려 해요.